새로운 전력 케이블 읽어보시면 되는데 새로운 전력 케이블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관극초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극초가 나오죠. 관로 기준 케이블, 극중 케이블, 초전도 케이블. 관로 기준 케이블은 가스 절연 스페이서 케이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스로 절연이 되어 있고 스페이서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은 실드가 있고 여기 지금 도치가 있는데 가스로 절연이 되어 있다는 여기 사실 애자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십자가 모양으로 해서 잡아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애자가. 그렇지 않으면 저걸 어떻게 무슨 수로 공중에 뜹니까? 진공이라도 뜨나요? 진공도 뜨더라도 어차피 움직이겠죠. 공간이 비어있으니까 그 안에서는. 그러니까 진공이라는 건 여러분 우주에 나가거나 물속에 들어가면 진공 아닙니까? 예? 근데 거기서 떠다니죠. 안 움직이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대신 이제 저항이 없다 보니까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계속 움직이니까 역추진을 해야 되니까 예? 얘 같은 건 양쪽에서 다 잡아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설명했던 거죠. 가공성과 거의 같을 정도의 속력량을 가질 수 있다. 이거 아까 다 설명드렸던 겁니다, 지금. 예? sp6 가스가 유전율이 거의 1이기 때문에, 예? 정용량이 10분의 1로 되어서 충전 전류가 작다. 유전율 때문에. 유전치선도 적다. 그 다음에 온도 상승에 따른 속력량 제약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이렇게 제작을 하려다 보니까, 짧다는 얘기죠. 왜 애자를 이용해서 딱딱 구간을 또 잡아줘야 되고 뭐 휘는 구간이 또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시스트 부분을 해가지고 용접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또 중요하고요. 배나 이런 것들도 보시면 다 그 용접하고 나서 다 이제 비파괴 검사를 다 합니다. 이런 것들도 다 비파괴 검사를 통해가지고 다 끝나고 나면 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왜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어느 순간에 누설이 되겠는 얘는 터져버리니까 터진다는 어제도 뭐 또 터졌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요즘은 이제 터지는 게, 그러니까 포스코에서 이제 불 나서 이제 했는데 그것도 이제 가스가 분출이 돼서 코크스가 온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발화가 돼가지고 이제 터졌는데 다행히 부상자는 한 명밖에 없다고 하니까. 저희도 화학공장 들어가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진짜 독하게. 화학공장 개보수 하죠? 그러면 한 1000명이 들어옵니다. 예? 그럼 1000명이 그 식당에서 밥을 못 먹으니까 밥차가 들어와서 열심히 밥 먹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정도의 작업은 안 하니까 이제 식당 가서 밥을 먹는데 그만큼 이제 환경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자기가 조심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관로 기준 케이블은 가격차가 작아서 보통 3000에서 6000A 정도로 대용량이 필요한 경우. 그래서 아까 IPB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게 상분리 모선이거든요. 상분리 모선인데 영어가 제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상분리 모선이니까 뒤에는 B는 부수고 상 IP 페이지고 분리니까 분리가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I가 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제가 찾아보고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용량을 많이 보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처럼 상분리 모선 같은 상별로 이제 다 분리가 돼 있어서 발전기 반에서 발생된 그 대전류를, 왜냐면 전류가 이제 좀 많은 부분이 왜냐면은 전압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압이. 발전기 쪽에서 발생되는 부분이 22kV 뭐 이렇다 보니까 거기는 5000A, 뭐 6000A 이런 부분이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그 급에서 이제 그 5000A, 6000A 그런 건 큰 겁니다. 용량들이 보통 크니까 얘가 50MW, 뭐 80MW 이렇게 되니까 그걸 이제 사실 50MW가 아니라 500MW거든요. 그걸 이제 50만 kW라고 얘기를 합니다. 헷갈리시는데 500MW가 이제 화력발전소의 기본 용량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단위로 환산하다 보면 50만 kW가 되죠. 500MW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용량들이 크다 보니까 거기서 50만 kW가 나오려면은 kW가 크니까 전압이 올라가더라도 전류용량이 큰 거죠. 그럼 전류용량이 크면 그걸 견딜 수 있게끔 어떤 열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게 커야 되니까 그런 거는 상마다 다 분리를 해놓고 저런 그 용량을 견딜 수 있게끔 절연을 더 특별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사진들도 다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상분리 모선들도.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극중 케이블. 도체의 고순도의 알루미늄 또는 동을 사용한다. 이제 도전율도 있지만은 어떤 튼튼한 특성 때문에. 근데 거기에다가 여기는 저항을 낮춰주기 위해서 온도로 해가지고 낮춰줬다는 얘기고요.
이것도 보시면 종래의 파이프형 OF 케이블과 마찬가지로 도체를 삽입하고 중공 부분에 냉각 매체 액체 수소를 흘렸다는 얘기입니다. 액체 수소. 근데 극종 케이블이 아닌 초전도 케이블은 액체 헬륨을 흘렸다. 이 두 가지 키워드가 틀려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액체 수소 있고 액체 질소는 양쪽 다 같습니다. 도체 내부에 액체 질소를 흘려준다. 액체 질소를 사용한 거. 아까 보시면 POF하고 똑같은데 여기에 액체 질소를 가운데다도 흘려주죠. 예? 바깥에다가 흘려주고 냉각을 더 시켜주기 위해서. 이게 중공정선 생각하시면 되죠. 초전도 케이블. 초전도 현상을 이용했다. 초전도 현상 퀸치 역할 해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초전도 현상이 뭔지 이렇게 3차원으로 해가지고 얘 이렇게 해가지고 또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림이.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초전도가 되게 되면 임계점 이상의 온도가 되면 이제 저항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장을 0에 접근시키게끔 하려면 질소로 온도를 요 정도까지 낮춰서 이런 초전도 재료를 사용하면 도체가 이제 틀려지는 거죠. 초전도 도체가 틀려지는 거죠. 아까는 그냥 일반 뭐였죠? 일반 도체에다가 뭘 썼다고요? 동토는 고순도의 알루미늄을 썼는데 여기는 뭘 썼다고요? 니옵이나 니옵티탄 같은 초전도 재료를 썼다는 얘기죠. 도체가 틀려진 겁니다. 지금 벌써 기본적인 부분이 C가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조그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 씨앗이 이제 튼튼한 쪽에서 교배를 시킬 때도 종마들 보면은 튼튼한 애들로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목표로 하고 있는 송전량 50kW에서 1000만 kW 정도다. 아까 그런 것들이 앞에가 kV고 뒤에가 kW가 됩니다. 나머지는 딱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액체 질소가 바깥에도 또 들어가죠. 예? 안에도 들어가고 냉각을 시켜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부분이 투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알고 이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죠. 전력 케이블의 시공 방식. 이거는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는, 근데 이제 시공 방식에서 몇 가지로 나눠진다? 세 가지로. 직매식, 그 다음에 관로식, 전력구식. 이 세 가지가. 직매식은 어떻게 된다고요? 땅속에다가 그냥 파묻는 겁니다. 트로프에다가 이제 까는 거죠.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그림을 보고 한번 보시면은 땅속에다 까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도로면에서는 중량의 하중을 받는 경우는 1.2m라고 됐죠. 중량의 하중을 받지 않는 경우는 0.6, 0.8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량의 하중을 받는 경우이기 때문에 1.2m를 깔았고 트로프를 깔고 이 안에는 케이블을 넣고 여기다 모래를 집어넣습니다. 왜 모래를 집어넣으면 상처가 나지 말라고. 흙 집어넣으면 안에 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상처가 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ELP 관등을 이용해서 관로식을 이용할 때도 보시면 이 트로프가 없습니다. 그때는 밑에다 먼저 모래를 깔고 그 위에다가 케이블 ELP 관을 깔고 ELP 관들도 서로 이제 간격을 주기 위해서 나무를 해가지고 이렇게 딱딱 꽂아가지고 간격을 넓힌 다음에 그 사이에다가 모래를 어느 정도 충진을 합니다. 근데 이제 모래를 많이 덮어야 되는데 이제 모래를 많이 안 덮고 대충 덮은 다음에 이제 위에다 이제 플라스틱 케이블, 그러니까 케이블이 이렇게 가면요. 플라스틱 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깔아줘야 되는데 그걸 또 이렇게 깝니다. 단가 줄이려고. 근데 어디는 가면 강간을 해야지 이렇게 깝니다. 돈이 많으니까. 예? 쇳덩어리를 깔면 더 비싸게 지죠. 네. 물론 이 부식은 되겠지만은 얘가 어느 정도 수명을 견딜 수가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그 위에다 흙을 덮습니다. 흙을 어느 정도 덮어놓고 지표 위에서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뭐 3점이나 한 5점 정도, 그러니까 30cm나 한 50cm 정도의 이렇게 케이블 매설됐다고 이렇게 테이프를 깝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폴리스 라인처럼 되어 있는 그런 테이프들을 쭉 깔아줍니다. 뭔가 매설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중간에 요 위에는 뭐 포설치 금지라고 해가지고 뭐 포크레인 주의할 것들 해가지고 다 위에다 꽂아 넣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어차피 땅을 함부로 못 팝니다. 땅을 팔려면은 그 구청에 신고를 해가지고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허락을 받고 팔 때 보면 이런 관로 개통도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파보면은 저희가 옛날에 감리할 때 파보면은 거기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헤매는 거죠. 이제 이게 분명히 도면은 여기 있다고 그러는데 예?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 이제 보시면 소종의 깊이까지 파서 토간 또는 철근 콘크리트의 트로에 방어물을 깔아서 이 속에 케이블을 넣고 주위를 모래로 꽉 채운 다음에 그다음에
돌 또는 콘크리트재의 뚜껑으로 덮어진 다음에 흙으로 묻어주는 것이다. 흙의 깊이는 1.2m 이상으로 해야 된다. 중량물의 압력을 받으니까. 공사비가 싸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변조소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이제 비탈진 구간 같은 경우 이런 부분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케이블이 많지 않은 경우. 근데 요즘은 변조소에 나가는 구간도 케이블이 많다 보니까 전력구로 나가죠. 거기서는. 변조소에 나가는 구간은 전력구로 나가고 그다음 거기서 나가는 구간들이 이제 케이블로 공사를 하죠. 그래서 나중에 왜냐면 변조소에서는 전력구로 공사를 해놔야지 나중에 또 포설할 때 더 유의하기 때문에. 그리고 도로 같은 것도 한번 새로 깐 도로는 2년 동안은 도로를 못 팝니다. 그래서 어쩌냐. 위에를 못 파니까 밑을 파는 거죠. 밑을. 밑을 파가지고 지나가야 되다 보니까 단가가 더 올라가는 거죠. 왜? 위에를 놔둔 상태에서 터널, 지하철 공사하는 거하고 똑같죠. 땅 파가지고 그냥 지나가면 편한데 터널을 파야 되니까 더 비싸지는 거죠. 작업도 더 지게 되고. 싱가포르 같은 데 가게 되면은 거기는 그냥 물에 배수를 하기 위해서 양쪽에서 뚫어가지고 그 밑에 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그 배관공사 같은 것들을 또 많이 하더라고요. 관로식에 비해서 공사비가 싸다. 케이블의 열반탄이 좋고 허용진료가 크고 도중 접속이 가능하다. 왜? 바로 이제 그 낮은 높이에 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꺼내기가 편하게 돼 있으니까. 하지만 케이블이 손상을 받기가 쉽다. 재시공이나 증설이 곤란하다. 왜냐면 그 트로우 자체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요. 세 가닥만 들어가게끔 아니면 6가닥 정도만 들어가게끔 트로우를 깔았으니까. 근데 ELP관을 각각 깔아놓고 거기다 나중에 필요하면 케이블만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미리 다 구멍을 뚫어놓고 거기다 케이블만 집어넣는 거죠. 전력구는 구멍을 더 크게 뚫어놓고 그냥 활차를 이용해서 그냥 끌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제 관로식은 강간, 흉간, 철근, 콘크리트간 해가지고 ELP라고 얘기합니다. 그 주름관을. 그럼 주름관 같은 걸 하게 되는데 주름관은 중간중간에 접속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서 물이 들어옵니다. 주름관은. 나중에 보시면은 주름관을 테이프로 몰빙 해놓고 놔둬도 땅속에는 물이 있기 때문에 물이 차가지고 ELP관 안에 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맨홀에 물이 차는 경우가 바로 그 ELP관의 접속 부위로 물이 들어와가지고 맨홀에 물이 차는 겁니다. 그래서 맨홀에 들어갈 때는 맨홀이 뚜껑이 양쪽에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는데 맨홀 같은 게 3m, 3m, 뭐 9m, 10m 이렇게 돼 있거든요. 대략 크기가. 그러면 양쪽에 열어놓고 물을 배수 펌프로 퍼놓고 이제 올라가셔야 되는데 배수 작업하거나 그런 때는 전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위험하죠. 항상 물하고 전기는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심하시고 밀폐된 구역에 들어갈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상관없는데 들어가서 몇 명 죽였죠. 저번에 귤 껍데기 뭐 하는데도 들어가가지고 한 사람이 들어갔는데 두 번째 사람이 구하러 가서 그 사람도 죽고 세 번째 사람은 포기하고 신고하고 그 두 사람만 죽었죠. 그러니까 밀폐된 구역에 들어갈 때는 뚜껑을 열어놓고 산소 허용 온도를 재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작업을 안 하니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 그게 빠져나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자, 관로식은 직면식과 비교해서 건설비도 많이 들고 공기가 길어지면 사고도 적고 또 사고가 나더라도 땅을 파는 끝이 없이 그냥 맨홀에서 케이블을 관로로부터 뽑아낸 다음에 다시 또 포설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도 있으니까 하나를 항상 더 여유로 해서 깔아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시 집어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미리 깔아놓으셔도 되고 미리 깔아놓는다는 돈이 아무래도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3회선에서 9회선 미만일 경우 장내 회선이 증설되는 경우 그래서 이렇게 지금 관로를 하나 둘 세 개 해놓고 여기다 넣는데 이렇게 요거는 이제 접속부 지지대를 이렇게 해놓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안 하죠. 요거 이렇게 안 하는 거 땅으로 이제 그냥 깔아버립니다. 접속부 맨홀 쪽에 가서는 이렇게 할지 몰라도 중간중간을 어떻게 이렇게 다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접속부만 하고 나머지 그냥 땅에다 깐다는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진들 저번에 다 보여드렸죠. 저번 주에. 네. 맨홀은 2개가 있습니다. 3m, 3m, 여기가 3m, 3m고 요게 그 길이가 한 9m 정도 됩니다. 여기 하나에는 앵카 박아놓고 이제 사다리로 내려갔다가 할 수가 있고요. 요게 바로 옵셋입니다. 이렇게 옵셋. 여기가 접속제고요. 이 접속제 하는 부분들을 이따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구착선, 대매용 모래, 아주 모래까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부분은 도로인데, 예? 나중에 보시면 요 위에다 이렇게 그 테이프를 깐다는 얘기죠. 제가 용어들이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오래돼서. 암거식, 전력구식이라는 얘기죠. 9회선 이상. 보통 케이블 한 건의 길이는 150에서 200m 지나지 않으므로 보통 한 300에서 한 500m까지도 됩니다. 케이블은
케이블의 접속 작업은 뭐 이런 맨홀레 현장 작업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불안해진다 이거죠. 뭐 공동구시 또 안 것이 일족이다. 근데 그 안에 상하수도, 가스, 전화, 전력 중에 각종 그 지하구를 만들어서 같이 사용을 한다. 그래서 옛날에 여의도에서 한번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통신선 쪽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력구까지 불이 같이 쓰다 보니까 문제가 됐던 거고 3, 4, 5 쪽도 저쪽 미근 쪽, 아니, 저쪽 남양주 그쪽에서도 한번 불이 났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케이블이 타면서 나오는 그 연기 때문에 그때도 한번 난리 났었고 그래서 전력구가 꼭 좋다는 건 아닙니다. 한번 사고 나면 옆에 파급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내용을 좀 적어주시면 되고요. 전력구식에 대한 사진을 보시면은 장단점이 있는데 그때 보여드렸던 것들 3, 4, 5는 여기다 방제 트러플을 해가지고 덮어줍니다. 3, 4, 5는. 그리고 그 위에다 클리트 대고 1호 4는 3개연 케이블로 해두고 요 위에 해둔 게 22,900 케이블 정도고요. 나중에 그림을 그려주실 때도 실제하고 똑같이 3, 4, 5는 방제 트랩을 그려주시고 여기 3, 4, 5 케이블 여기다 이렇게 놓고 3개 그려주시고 클리트하고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기는 154 케이블 여기는 이렇게 놓고 A, B, C 써놓고 이건 22,900 케이블 이렇게 그려주시면 이건 현장에서 뭐 혹시라도 한전 사람이 들어온다면 이 사람은 확실히 이걸 해본 사람이다라고 알고 점수를 더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림이 일단 차이가 나야 되니까 다른 사람하고 요건 이제 전기 전화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와 있다는 얘기고요. 이제 그걸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시공 방법, 장점, 직매식, 관로식, 전력구식. 요건 한번 읽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공사비가 적다. 여기는 공사비가 많다.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여기 단점으로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나왔던 것들이 쓰여지고 여기 보시면은 공사기간이 짧다. 공사기간이 길다. 케이블 화재시 피해가 파급 확산된다. 열방산이 좋다. 그 다음에 많은 가스를 시공하는 데 좋다. 이런 부분들. 관로식에 대한 것들도 다 전력구식으로 들어가겠죠. 장점들이. 지중전설의 방식 문제입니다. 방식에서는 뭐라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여긴 좀 내용을 좀 내용이 별로 안 되지만 한번 읽어보셔야지만 됩니다. 이게 시험 문제로는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금속의 부식은 습식과 건식. 건식은 가스 등에 의한 부식, 가공 케이블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습식은 지중 케이블에 대한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 습식은 또 전식과 화학 부식으로 나눠져 있다 이거죠. 왜? 건식도 아까 좀 가스니까 화학에 대한 부식이었죠. 근데 습식은 이제 전식과 화학 부식인데 전기는 전기에 의한 부식이라는 얘기죠. 예? 전식은 토양 또는 바닷물 가운데 존재하는 누설 전류에 의해서 생긴다. 전류에 의해서 생긴다는 얘기죠. 근데 그냥 전류가 아니라 누설 전류에 의해서 생긴다라고 해요. 그 누설 전류가 어디에서 생기느냐? 전기 철도의 레일, 다른 전기 방식 장치, 접지, 전기 용기적기에 의해서 생긴다 이거죠. 전기 용기는 뭐죠? 지지는 거죠. 지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지질 때 항상 땅에다 하나 접지해놓고 지지죠. 지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류가 땅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죠. 쓰고 남은 에너지가 땅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나온 것들이 이제 용접하면서 뭐 열 에너지로 나가지만 빛 에너지로 나가고,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가 남은 부분이 또 돌아다니겠죠. 만일 전류가 케이블 금속 외피에 유입하면, 유입점은 전기 방식을 실시한 상태가 되지만, 전류가 토양 가운데로 유출하는 경우, 그때는 금속이 양이온이 돼가지고 유출해 감으로 급격히 부식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플러스가 되고 나가는 쪽이 마이너스인데 나가는 쪽 마이너스 부분에 금속이 플러스가 되다 보니까 그게 부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전 양극법이 뭐냐고 양극이라고 됐죠. 플러스 극을 더해줬다 이거죠. 더할 유자로 생각하시면 되고 전기를 없애주는 부분에 대해서 양극을 더해줬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가 지금 없어지는데 플러스 극을 더해줬으니까 그 플러스 극이 대신 없어지겠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케이블 금속 외피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비닐로 방식측을 만드는 거 외에 정기적인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그래서 케이블에다 옆에다 절연이 되게끔 플러스 극이 안 만들어지게끔 이렇게 덮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기가 부식되지 않게끔. 근데 만약 그런 부분이 패이거나 오래되면 이제 거기서 이제 녹이 쓸면서 이제 부식이 일어나는 부분이 생기겠죠. 이제 겉에 비닐이 안 씌워지는 부분들이. 그럼 거기가 이제 플러스 극이 돼가지고 계속 부식이 되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차 플러스가 됐고 레일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누설이 생긴다고 그랬죠? 누설이 생긴 게 주변에 강강 같은 데 들어가서 어떻게 된다고요? 전철 변전소로 들어오는 부분이 생기겠죠. 그러면 여기 요 마이너스 극으로 되는 부분이 여기서 어떻게 된다? 요게 플러스 극이 되면서 플러스 이온으로 되면서 얘가 없어져 버린다 얘기죠. 없어지는 게 부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전양극법은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극을 만들어 줘가지고, 예? 플러스 극으로 여기다 만들어주면 어떻게 될까? 이쪽으로 가기 전에 여기서 없어지겠죠. 마이너스 극은 이쪽으로 나오더라도 플러스 극을 여기다 더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쪽 가서 플러스 되지 말고 이쪽에서 먼저 방산되기가 쉬운 플러스 극을 넣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금속 간의 전이차를 이용해서 방식 전리를 얻는 방법. 피방식 금속보다 부식하기 쉬운 금속. 이게 양극이라고 그랬죠. 그 금속을 전해질 내에 연결하면 부식하기 쉬운 금속이 양극. 피방식 금속이 음극이래요. 방식 전류가 양극에서 음극으로 흐르게 되어 방식 효과를 얻는 거다. 그럼 여기다 양극을 하나 넣다 보면 이쪽이 음극이 되니까 이쪽에서 나오는 음이온이 이쪽 플러스극이 안 생기고 여기서 플러스극이 대신 있으니까 여기 안 없어지고 이쪽에서 다 없어진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 방식은 전원이 없어도 되므로 분산 배치가 용이하다. 중간중간에 달아주면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공사비가 싸다는 부분이 있지만 유효 범위가 좁다는 얘기죠. 그 주위에만 이렇게 보고 만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부 방식을 사용한다. 유전양극 뭐라고요? 양극에다가 이 백필 같은 걸 넣은 걸로 양극을 넣어주면 금속 외피 광판에다 연결해주면 얘가 피 방식 금속입니다 지금. 그리고 거기다가 양극을 갖다 넣어놓으면 아까처럼 누설이 되면은 이쪽으로 통해서 이렇게 나가더라도 얘 부분이 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 양극이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나가면서 얘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외부부 전원은 여기가 이제 방식 전류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유효 범위가 적으니까 여기다 뭘 달았다? 외부 전원을 여기다 달면 그게 된다는 얘기죠. 똑같은데 여기 직류 전원만 달아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다? 직류 전원 설비가 소요되지만 방식 효과가 크다. 유효 범위가 넓으니까. 한편으로는 주위에 다른 매설물의 간섭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요. 힘이 세니까. 다른 쪽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조심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유예배를 외국으로 나갔다 하고 유예배라고 해도 되고요. 예? 그 유전양극법, 외부전원법, 유전양극법은 다른 걸 희생시킨다고 해서 회생양극법이라고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여기는 희생양극, 회생양극, 희생양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양극을 희생시킨다 그래서 희생양극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류법은 뭐라고요? 매설금속계에 유입한 전기철도로부터 누설전류를 대지에 유출시키지 않고 직접 레일에 되돌려주는 방식. 이거는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게끔 아예 다이오드 등을 이용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바꿔줬다는 얘기죠. 전류의 흐름이 그쪽으로 무조건 흘러가게끔. 그러면 흘러가게끔 하면 아까 여기서 유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 생겼는데 그런 유출되는 부분이 없게끔 강제적으로 이쪽으로 빼준다는 얘기죠. 물을 배수한다고 그러죠. 전류를 배류해준다. 전류를 바깥으로 빼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배류법이 있다? 직접 배류법, 선택 배류법, 강제 배류법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 중에 선택 배류법. 선택 배류법은 매설 금속의 전위가 전철 레일에 대해 가장 높게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 정전이가 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왜냐면 선택적으로 해야 되니까 어느 지점이 제일 효과적인지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제 발송 배전 설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케이블 3가지를 들고 이들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근데 이걸 설명하더라도 케이블의 항상 어떤 답안지를 채점자가 뭘 물어보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만 딱 쓰시면 끝입니다. 옛날에 이제 제가 아는 사람이 문학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건축학 학생들이 듣는 교양 과목을 수업을 들었는데 이제 문학도들이 쓰는 것들은 답안지를 이렇게 윤택하게 쓰지 않는가. 왜 이래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게 OWH 해가지고 1H 해가지고 육하원칙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데 걔는 답안지만 썼답니다. 정확한 답만. 그래서 교수한테 따지러 갔더니 교수가 답안지를 비교해서 보여주면서 이거하고 정답을 썼는데 과연 누구한테 답안지 채점을 더 줄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당연히 그 앞에 기승연결이 더 많은 부분을 더 답안을 주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POF
OF, CV 케이블. 원래는 이제 CV 케이블이 먼저 나와야 되고, 가장 많이 쓰니까 OF 케이블, POF 케이블만 쓰신 분하고, 이 케이블이 어떻게 나왔는지 앞에서 설명하고 쓰신 분하고, 과연 채점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채점자는 답안지 3가지만 원하지만 그 3가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를 체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케이블의 종류에는, 예? 지저형 케이블하고 고무 케이블이 있다. 지저형 케이블은 이런 것들이 있고, 고무 케이블은 이런 거 있는데, 그 중에 발성 배제에서는 CV, OF, POF 케이블을 가장 많이 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번. 그게 개요가 되는 겁니다. 개요. 1번 개요를 쓰고, 2번. 그 다음에 2번이 바로 CV 케이블. 3번 OF 케이블. 4번 POF 케이블. 그 다음에 5번.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장단점 뭐 비교를 한다든가 아니면 6번 앞으로의 방향을 설명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답안지를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승 연결을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 훈련을 자꾸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OF 케이블, 154 케이블, 절연진 충진은 공급이 발생하지 않는다. 뭐 이거 아까 다 설명드렸죠? 앞에 있던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POF 케이블 앞에서 다 설명드렸습니다. CV 케이블 다 설명드렸습니다. 이거를 이제 잘 보기 좋게끔 그림도 그려주고 여기 그림이 없죠? 그림을 그려주셔야 된다 그랬죠. 간단하게라도 CV 케이블은 뭐 여기 도체, 절연체, 내부 반전식, 외부 반전, 절연체, 외부 반전식, 시스 이렇게 해놓고 그냥 하나씩만 써주면 됩니다.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MR 케이블 걸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까? 구성 요소가 뭔지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계속 얘기한 뭐 벨트지, HG, SLG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그럼 거기에 MI 케이블에 분명히 절연이 되고 있는 부분을 설명을 해주셔야지만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구두상으로 어떻게 설명하냐 이거죠. 그림을 자꾸 넣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그림들은 조금 이따 이제 보여드릴 거니까. 자, SL 케이블 생각나시나요? 안 나죠? 이게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OF 케이블, 파이프형 케이블 이건 나옵니다. 반드시 장점, 단점 쓰고 그림 그리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POF 케이블은 간간히 그려져야 되는 거고요. 예? 거기에 따른 간간히 있다 보니까 어떤 압력을 계속 가지고 순환을 해준다고 그랬죠? 그 순환 설비들이 있다라는 그런 것들도 그림으로 옆에다 그려주시면 더 좋은 거고. 외장 방법 4가지. 뭐, 가격 폴리에틸렌, OF 케이블. CV라고 OF 케이블하고 틀린 게 냉각 때문에 틀려지는 거죠. 케이블의 시공 방법 3가지. 뭐였죠? 바로 나와야죠. 직매식, 관로식, 전력구식. 이게 바로 나와야 된다. 키워드가 안 나오면 그 다음에 안 된다고요. 키워드가. 문제에 대한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바로 나와주셔야 된다고. 케이블의 안전전류 나올 때는 허용 원두가 나오고 허용전류가 나온 다음에 안전전류가 나오고 그 다음에 허용전류가 나오겠죠. 허용전류는 시공 방법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럼 온도, 습도, 그 다음에 환경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고. 전력 케이블의 손실의 종류 뭐였죠? 3가지. 예? 도체, 여러분들이 할 때는 도체에서 발생하는 저항선, 그 다음에 절연체에서 발생하는 유전체선, 그 다음에 방식층, 시스에서 발생하는 연피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냥 도체, 저항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뭐에서 발생하는 뭐에서 발생하는 이렇게 딱딱 구분 지어놓고 그림을 그렇게 그려주셔야죠. 그렇게 안 나오면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건 도체에서 이렇게 3개 그리라고 그랬죠. 도체에서 발생하는 저항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절연체에서 발생하는 유전체선. 그림 그려놓고 밑에다 이렇게 딱딱 한 줄씩 더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럼 전달 효과가 더 좋으니까. 그럼 그 손실의 종류에 따라서 그거를 영향들이 뭐가 있고 거기에 대한 원인들이 뭐가 어떻게 되고 대책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써주시라는 얘기죠. 전식의 원인, 방호대책, 전신의 방지대책 3가지가 뭐죠? 여기서 나온 대로만. 방식대책, 예? 예. 유전양극법, 예. 외부전원법, 배류법, 배류법의 종류가 또 3가지. 직접 배류법, 선택 배류법, 관계 배류법. 일주일 뒤만 되면 다 물어보면 다 모르십니다, 지금 암기를 자꾸 하시라는 게 지금 암기가 안 되면은 일주일 뒤엔 더 안 됩니다. 저도 까먹는데, 뭐. 저도 여기서 아침에 분명히 보거든요? 보고 나서 할 때 되면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자꾸 반복을 해서 생각이 나게끔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3장이 끝났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세 번째 시간에서는 이제 각종 자료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사실 선로정수하고 코로나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러기에는 이제 3장에 있는 문제들도 가끔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쉬는 시간 이후에는 그 관연도에서 나왔던 그런 유형의 문제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